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머리를 바로 염색을 했는데 제가 옴브레라는 머리에 꽂혀가지고, 옴브레라는 게 이제 머리 그라데이션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밝은 색이 나오는 탈색하는 그런 염색인데, 한국 가서 하자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국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마트 가가지고 염색약을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약간 조금 밝은 색, 그리고 하나는 완전 탈색하는 색 해가지고 이쪽 밑에는 조금 더 밝게 했는데 색깔이 지금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캐나다 대학원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업로드했는데 생각보다 캐나다 대학원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아니면 인스타로 여러 많으신 분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요거는 또 방송을 하나 찍어도 되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되게 대학생 때 논문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생 때부터 랩에 많이 참여를 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인턴십도 되게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갈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이 나와 있고, 또 쉽게 갈 수도 있고, 인턴을 통해서 나온 프로젝트를 논문을 쓴다거나 리포터를 쓴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경력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냥 학점 따기도 바쁘고 아니면 영어 토익 성적 딴다거나 그런 스펙 쌓기도 바빠서 좀 리서치 연구에 관한 공부는 덜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을 경우에는 항상 체크하는 게 그 학생이 대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도 어떤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이 저널에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등록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니까 등록 안 돼도 어떤 논문들을 썼는지 그거를 꼭 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쓴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게 이제 그것도 없고 뭐 딱히 막 그렇게 많은 스펙 쌓은 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원할 때는 어떤 논문이 많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생 때 쓰진 않았어요. 다른 학과에는 논문을 써야지 졸업되는 요건인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학과인 경우에는 논문을 안 쓰고 토익 성적으로만 해서 졸업 요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저도 논문이 없었고, 그 대신에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같은 거를 논문 쓰기 동아리를 하면서 제출했던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 논문 동아리를 들어감으로써 어떤 논문을 쓸지 주제를 선정할 때 제가 독일어과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을 갈 때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이랑 사회복지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독일이 워낙 사회복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사회복지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고등학교 때 썼었어요. 제가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끼리 책도 같이 출간했었고, 그거 쓴 게 논문 하나가 있었고요. 그거 말고 고등학교 때 좀 동아리를 많이 했었어서 그때 냈던 책들 아니면 그때 나갔던 학교 뭐 대회들 그런 것도 다 적었고, 이제 논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논문 쓴 게 없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때 스칼러십에서 떨어진 것도 논문이 많이 없어서 외국에서 오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그게 그 점수를 좀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두 번째로 그 지원한 스칼러십에서 받은 거는 그 사이에 제가 논문 리뷰 페이퍼라는 논문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점수가 플러스 요인이 돼서 장학금을 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 논문이 없지만 좀 간단하게 지원하기 전에 자기가 제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 지원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썼습니다 라고 같이 첨부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리뷰 페이퍼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 페이퍼라는 거는 논문 thesis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thesis는 제가 이제 또 논문 주제를 정하고, 그 논문 주제가 만약에
뭐 soil health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토양 건강에 관한 거다 하면 직접 제가 토양 건강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콜렉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통계도 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대학원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내서 그걸로 논문을 쓰는 건데, 리뷰 페이퍼는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쉽게 보면 literature review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쓴 그 논문들을 읽고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 리뷰 페이퍼를 읽었을 때, 아, 이 분야에 대해서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분야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제가 리뷰 페이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실험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많이 논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요약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분야에 관한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논문 학술 검색을 하기 쉬운 데가 구글 스칼라잖아요. 구글 안에 있는 학술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구글 스칼라에 웬만한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논문 쓰고 싶은, 리뷰 페이퍼 쓰고 싶은 토픽을 거기다가 검색을 하면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논문을 다 일단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읽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앱스트랙 그 앞에 요약본만 읽으셔도 그 내용이, 그 논문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논문들을 이제 읽고 그 읽은 논문들을 이제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게 아니고 structure,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paraphrasing을 해서 제 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 논문을 안 보고 제가 리뷰 페이퍼를 적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겠죠?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리뷰 페이퍼를 적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워드 파일의 제일 왼쪽에 내비게이션이라고 리스트를 이렇게 미리 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흰 백지에 글을 쓰기 전에 거기에 먼저 1.1, 1.2, 그러니까 2.1, 2.2 이런 식으로 단원을 이렇게 뭘 적을 건지를 미리 몇 개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거를 만들고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이 레퍼런스, 이 사람의 논문을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첨부를 해야 되는지 다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스칼라를 검색하시거나 구글 학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리뷰 페이퍼를 쓰고 싶은 토픽이라든지 단어 아니면 주제를 쓰시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관련된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날짜 순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인용된 횟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청 많이 인용이 된 거죠. 이 논문에 비해서 보통 인용이 많이 된 경우는 책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너럴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많은 논문에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인용이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논문이 안 열리고요. 그냥 다니시고 있는 대학교라든지 어떤 공공장소, 어떤 공공도서관 아니면 대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시면 그 학교랑 논문 보는 게 다 제휴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공짜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 수 있는 그런 논문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앱스트랙이 없는 관계로 앱스트랙이 있는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풀 텍스트는 지금 볼 수 없고요. 저희 개인 집이기 때문에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이 논문 전체의 요약을 짧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논문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이 부분만이라도 읽고,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연구랑 많이 부합이 된다면 그때 전체 논문을 읽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을
앱스트랙을 읽어봤고 주제랑 맞을 것 같아서 다운로드 PDF를 하시고 전체 논문을 다 읽으셨고 이거를 내가 리뷰 페이퍼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열어본 게 요거였죠. 요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끝에 references를 달아야 되는데 쌍따옴표 모양, 이렇게 생긴 요 모양,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인용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APA 스타일의 referen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복사하시고 여기 맨 끝에 references는 보통 맨 마지막에 넣잖아요. 이렇게 references를 여기다가 알파벳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워드 파일에 먼저 다 references를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가셔서 그 워드 파일에 있는 references를 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sort by 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럼 자동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저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일일이 그 알파벳을 다 세서 넣기엔 너무 references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논문을 정했고요. 거기에 제가 APA 스타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이 논문에 같이 참여해서 썼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first author가 가장 많이 여기에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last name을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Pereira라는 사람을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reference를 할 때 그 문장 내에 하실 때 위치가 어디냐 아니면 그 논문을 쓴 저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페레이라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여기 뒤에 ETAL이라고 붙은 거는 우리가 에따리라고 읽고요. 이거는 저자가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first author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적어주시고 그 뒤에도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논문이 쓰여진 연도고요. 이게 논문마다 이걸 써주는 데도 있고 안 써주는 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뒤에 동사가 왔죠. classified.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연도만 괄호에 넣어주시고 앞에는 괄호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맨 뒤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이렇게 뒤로 오게 된다면 괄호가 처음 저자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이 양식을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딸이라는 거는 아까 3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2명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 2명, 이 가오라는 샘스라는 이 두 사람이 썼다. 1999년에 그럴 때는 이 기호 and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해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안에 들어갈 때는 기호 and를 써주시고 이게 만약에 앞에 올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괄호가 없잖아요. 그럼 괄호가 없으면 그냥 영어로 an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참여했고 이게 last name이고 이 first name이에요. 이 사람도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참여를 했고 이 사람도 참여를 했고 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럼 2명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2명 이상이기 때문에 3명 이상, 3명부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에딸. 이거는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에딸 하시면 meaning 하시면 The article was written by Smith, Jones, Paul 이렇게 3명. 그러면 에딸. 그러니까 Smith 에딸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써주고 에딸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될 게 acronym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두 문자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줄여 쓰잖아요. 그래서 Principles Component Analysis도 PCA인데 우리가 PCA라고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다 적어줘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앱스트랙에서도 한번 해주셔야 되고 매뉴스크립트에서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앱스트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문 전체의 요약 그 부분에서도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스크립트라는 거는 앱스트랙을 뺀 나머지 논문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도 이거를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뒤부터는 계속 그냥 PCA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긴 거를 계속 써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PCA라고만 그 뒤부터 계속 해주시고 이 처음 두 개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리뷰 페이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레퍼런스인데 어떻게 레퍼런스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CV라든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SOP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를 주로 쓰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